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꼰대라는 말을 들으며 뒷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때는 존경받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꼰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수 씨는 한때 회사에서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면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팀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후배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는 말에도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회의 중에도 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후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김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이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보다 가르치려고 했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죠. 김진수 씨는 후배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후배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항상 본인의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제야 김진수 씨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조언한다고 생각했지만 후배들은 강요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꼰대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의 선택에 따라 꼰대가 될 수도 현명한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진수 씨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배였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꼰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로 바뀝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처음엔 조언이었지만 어느 순간 강요가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꼰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정답이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의 기준이 지금도 통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이 카리스마와 강한 추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예전엔 윗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아랫사람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꼰대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도움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금 꼰대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내가 정답이다라고 믿는 태도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꼰대가 되는 과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입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위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봤잖아. 내가 이 업계에서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알아? 넌 아직 멀었어. 이런 말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는 순간 상대방은 위축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건 경험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기업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했죠. 하지만 팀을 이끄는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봤어. 결국 그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대에 뒤처진 전략으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영원히 유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기술도, 소비자의 패턴도 변합니다. 그런데도 꼰대들은 자신이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위치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요즘 애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이 정도는 당연했는데. 이건 다 해봐야 배우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꼰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직급,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후배에게도 새로운 세대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 한 명은 내 스승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언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것. 이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내가 정답이다라는 태도. 둘째,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전 방식이 더 좋았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이 말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 했죠. 하지만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부장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식으로 20년을 버텨왔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결국 그 부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 회사는 변화를 거부한 채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한 그 회사는 뒤처지고 말았죠.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꼰대들은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가 등장할 때마다 이건 틀렸다라고 단정 짓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한때는 새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말보다 느리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세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방식을 배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파괴하라. 그러면 새로운 너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꼰대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넷째,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내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는 분명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겪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네 나이에 창업했다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창업은 무조건 위험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이 말이 틀렸을까요? 아버지의 경험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경험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들은 창업을 강행했고 몇 년 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를 아들에게도 적용하려 했지만 세상은 변했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참고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꼰대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고 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자의 삶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경험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방법이 지금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을 맹신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러니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지만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다섯째, 권위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말투입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런 말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꼰대가 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언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생깁니다. 권위적인 태도의 본질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인식이 계속되면 자신의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고 단정짓는 실수를 하게 되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대기업에서 젊은 직원들과 고위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회의 중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수십 년 해오던 방식이 있어. 괜히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업계에서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권위적인 태도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인드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권위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배울 점도 많죠. 그러니 내가 옳아라고 단정 짓기 전에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건 틀렸어. 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대화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게 당연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꼰대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현재의 변화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회적 가치관, 기술과 문화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내가 겪었던 고생이 무의미했다고? 이런 감정이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현재를 평가하려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도 안 나왔어도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했다. 너도 고생 좀 해봐야 해.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와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운도 필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해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짓기보다 이제는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와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았나요?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